자, 그룹 함수는 이제 뭐 집계 함수라고도 부르는데, 우리가 조회한 이 데이터들을 특정 그룹 기준에 따라서 그 그룹들을 묶어서 산출한 결과를 가진 함수들이 그룹 함수예요. 사실 지금은 우리가 데이터가 이렇게 쭉 있으면, 데이터가 뭐 1개부터 100개까지가 실제로 있다. 그럼 이 전체를 조회했을 때 이 전체의 집합을 하나의 그룹으로 생각을 하고, 그 그룹으로 이제 집계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사원들의 급여의 총합, 뭐 썸 함수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고, 급여의 평균에서 구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집계 함수, 그룹 함수의 특징은 뭐냐면, 어, 이 사원들을 부서별로 해서 급여의 합계를 구하거나, 부서별로 급여의 평균을 구해보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 기준을 부여하는 거에 따라서 산출되는, 집계가 되는 이제 데이터가 해당 기준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인사팀의 그룹, 구매팀의 그룹, 개발팀의 그룹이랑 묶어가지고 얘네들로 뭔가 평균을 산출할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룹 함수의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고, 뭐 합계, 평균, 개수, 최대값, 최소값, 표준 편차, 분산을 구하는 이런 함수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48번. 다음 예시와 같이 테이블 employees의 사원수를 구하는 SQL문을 작성하시오. 사원수는 count라는 함수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count에서 사원수 107명 이렇게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원수를 구할 때는 count라는 함수로 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작성해 볼까요? employee의 count 함수를 쓰는데, 여기 안에다가, 함수 안에다가 컬럼명을 작성을 해줘요. 여기다 컬럼명을 지정해서 개수를 세는데, 혹시라도 그 컬럼명의 데이터가 널이면 걔는 집계가 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커미션 퍼센트 컬럼명으로 해서 개수를 세본다. 그러면 얘는 지금 35개만 나와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커미션이 있는 애들만 나오는 거예요. 커미션 퍼센트가 널인 애들은 집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35, 요 값은 뭐예요? 커미션을 받는 사람들 35명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또 따로 여기다가 first name으로 해서 컬럼을 줘서 조회를 해보면 사람 이름은 전부 다 널 없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107명이 다 나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컬럼명을 기준으로 해서 집계를 해보면 널이 있는 데이터라면 걔는 지정하지 않아요. 널을 제외한 데이터의 개수만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여기다가 에스터리크 별표를 쓰면 얘가 가지고 있는 전체의 행 데이터를 다 조회하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카운트를 쓸 때는 카운트 별에서 조회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어요. 되셨나요? 그러면 아까 방금 봤던 것도 좀 정리를 해 놓으면 결론은 뭐예요? 카운트 별 이렇게 하면 널도 포함해서 개수를 구하는데, 카운트하고 컬럼을 이렇게 쓰게 되면 해당 컬럼의 데이터가 널이 있다 그러면 널은 제외하고 개수를 구한다. 커미션 퍼센트인 경우, 성과급
있는 사원수. 이런 의미로 우리가 35명을 구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되셨나요? 자, 그 개념적인 내용 한번 보시면 되겠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9번. 다음 예시와 같은 테이블을 인플로이즈의 최고 급여, 최저 급여를 구하는 SQL문을 작성하시오. 그렇죠? 최고 급여는 맥스, 최대값 구한 함수, 최저 급여는 미니멈 함수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최고 급여는 24,000달러, 최저 급여는 2,100달러. 거의 10배 이상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12배 정도라고 볼 수가 있나? 12배는 안 되고 12배 정도라고 볼 수가 있나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맥스 민으로 최대, 최저, 최고, 최저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또 다음 문제 50번 보시면 이번엔 급여의 합계와 평균을 구해 보시오. 그렇죠? 합계는 sum, 평균은 average 함수로 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50번. 구하면 이제 급여 합계는 69만 1,416달러, 급여 평균은 6,460달러 정도가 되네요. 사실 지금은 우리가 어떤 그룹 기준 없이 무조건 다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그룹 함수의 본질은 뭐냐면 이 사원 테이블에 그룹 기준, 그룹 바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그룹 기준을 부여를 해서 뭐 부서별 합계 이렇게 부여를 하면 부서별로 합계를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요 앞에다가 뒤에다가 써볼까? 뒤에 디파트먼트 아이디까지 같이 조회한다 그러면 뭐예요? 50번 부서 번호를 가진 부서의 급여 합계, 40번 부서 번호를 가진 급여 합계. 부서별로 합계 평균을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그룹 바이에 그렇죠? 그룹 기준을 부여를 하고 여기에 지정한 이 그룹 기준에 맞춰서 합계와 평균을 구하는 그룹과 관련된 함수다라는 게 사실은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그 그룹 바이에 대한 이제 활용들은 응용들은 또 뒤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실습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은 이제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조회해 보면 사원 107명 전체를 한 그룹으로 묶어서 한 그룹으로 생각해서 합계 평균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볼게요. 이번엔 표준 편차하고 급여 분산입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 그 분산 요 함수를 바로 보면 되겠어요. 51번 employees 사원 테이블 조회하는데 std dv 해서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겠고, 그거 반올림해서 출력을 할게요. variance라고 하는 함수로 급여 분산 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룹 함수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이 되는데, 이제 이 함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씩 확인을 해봤으니까 뒤에서는 이제 본질적으로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 데이터 그룹을 어떤 컬럼을 기준으로 해서 그룹을 나눠줄지, 부서별로 나눌지, 뭐 직급별로 나눌지, 직무별로 나눌지, 그거에 따라서 이 그룹 함수를 적절하게 사용해 주면 뭐 직무별 급여 평균, 직급별 급여 평균, 부서별 급여 평균 등등 연산을 우리가 조회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그룹 함수를 살펴봤어요.